오늘은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에 노래를 좀 틀어봤더니 오늘은 21년 12월 29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이고 오늘 뭐 여기 위에 막 공사하고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데 오늘이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저희 학원이 어제부터 휴가 들어갔어요. 휴가 들어갔는데 어제 방학 특강 하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리프레시가 좀 필요해가지고 좀 고향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뭘 할까, 머리를 헤어스타일 좀 바꿔볼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학생 하나 불러서 특강 수업 하나 하고 지금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지금 주절주절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올해부터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글을 썼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게 항상 그러니까 좋은 글귀들이나 좋은 어떤 내용들이 항상 마음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자 길을 들어섰고 계속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는 길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봤는데 참 특별한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데 유희열 씨랑 차태현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프로인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채널 틀다가 너무 그 TV 화면에 보여지는 장면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원불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요 종교 우리나라에 웃기지 않나? 그 네 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이 좀 생소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게 또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좀 다루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좀 틀어놨었어요. 근데 보는 내내 너무 유쾌했었어요. 그분들이 나름 자기의 어떤 그 종교에서 조금 인지도도 계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돼서 나오셨는데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아니 저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각 종교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이 저거다. 저게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거기 계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그리고 스님 뭐도 계시고 또 원불교에서는 교무님이라 그러지 뭐 다르게 좀 호칭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확실히 그 수행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도급이 높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서 참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계셨던 그분께서는 그 종교를 떠나서 배고프고 그리고 쓸쓸하고 힘든 분들이 언제든지 명동성당에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으러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를 떠나서 모두 다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오셔서 같이 봉사활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 한 자원봉사자들만 100명씩 온다 그러니까 엄청나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오시는 많은 식사를 하시고 오는 많은 분들이 불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신들 보면 뿌듯해하겠냐, 기뻐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저는 그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저희 이게 그 제가 깨달은 거는 사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때 저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한 반에 아이들이 25명씩 30명이 있어요. 저희 학원도 뭐 그룹 수업이라서 10명, 11명이 있지만은 이뻐 보이면 이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눈이 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편견을 내가 먼저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고 또 내가 교육하는 방식이 또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물론 저도 이제 훌륭한 교사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교사거든요. 그때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불교, 개신교 뭐 이렇게 어떤 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분들을 각각 보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저 사람들은 서로 어르른거릴 거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제 그 장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이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갖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았었어요. 오랜만에 우연찮게 우연찮게 튼 채널이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 깊이가 있고 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너 아이들 가르치지 않는 날 아이들 가르칠 때 최대한 네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틀을 만들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꺼서 아이들을 보거나 바라보지는 마라 라는 생각이 탁 스쳐갔던 것 같아요. 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지금 대학에서 그 부산대학교 그 사범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농구 수업에 드리블 교사는 그 수업 진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학습 목표를 도달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은 아이들 기량이 다 동일하게 좋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느린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빠른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해 못한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끌어 갈래? 너희들이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할 때 아이가 못 쫓아왔다 그래서 아이들 닥달하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화두를 많이 던져 놓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래 제 경험상 내가 경험해 보니까 느린 아이는 출발선을 좀 앞에 두고 빠른 아이는 출발선을 조금 뒤로 빼주고 그리고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걸어간 아이가 뛰어가고 뛰어가던 아이가 점프해서 가면 그게 사실은 교육에서 얘기하는 발전이다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그냥 저도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는 목표치에 아이들 도달 못하면 계속 애들을 푸시를 했었어요. 한 예를 들면 전국대회 어, 우승하고 왔었어요. 부산에서만 학교 스포츠 클럽 광남초등학교에서 초등부에서 거의 6년 7년 동안 우승했거든요. 이 해운대 중에 광남초등학교 나간다 그러면 다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 전국대회도 매년 6년 동안 연속으로 나갔죠. 전국대회도 뭐 우승도 여러 번 했었고요. 마음만 먹었으면 우승을 3년 연속 할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깊이까지 뭐 건방진 얘기일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서 그만큼 대회 나가면 잘했었어요. 우승도 하고 덕분에 많이 알려지고. 근데
사실 전국대회 우승한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과 아이들이 이 성취해야 될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요것만 넘어가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계속 푸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대학에서 배웠던 승리지상주의, 그러다 보니까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오로지 승리에 집착해서 올바른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거길 나와버렸어요. 6년하고 2019년도인가부터 제가 더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을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저희 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손을 놔버렸어요. 2018년도에 그 두실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전국대 우승도 하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었어요. 페어플레이상이라고 팀 전체 받고 이랬었는데 그 얘기하면 할 말이 많고 하여튼 뭐 그때부터 이제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좋은 교사는 아니었구나.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였을까? 어떤 목표 도달을 위해서 너무 아이들을 푸시하지 않았을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남들은 다 우승했다고, 뭐 잘한다, 잘했다, 뭐 축하한다 이랬지만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해보고 과정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뭐 선수로서의 우승도 해봤고 지도자로서의도 우승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내 인생에 뭐 큰 획을 하나 긋고 이러진 않았는데 다만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취하는 과정이 결과로 좋게 나타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 목적이나 방향은 좋았지만은 과정은 제가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라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기에 조치를 해서 아이들을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치에 도달 못하는 아이들을 더 푸시하고 그리고 앞에 나가 있는 친구 더 빨리 나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TV 방송을 보면서 나도 아직 훌륭한 교사가 아니구나,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 대학 여기서 뭐 대학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해보고 그 제자들도 막 길러보면서 어, 내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완벽해. 내가 다 알아. 한 예를 들면 어떤 체육사님들은 왜냐면 매년 교과에 내는 내용이 같다 보니까 교재도 뭐 연구도 안 하고 매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쪽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 타성 깨버리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족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알아보기도 하고 어떠한 과정이 생성이 되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나태함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항상 내가 강의하고 난 뒤에 또 수업하고 난 뒤에 자기 평가를 항상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건 너의 성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하면 어 정말 여기서 점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너무 잘하는 친구, 너무 안 되는 친구. 이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 보면 운동 기능이 어,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역시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거보다 운동을 싫어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뭐 많은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잡기놀이도 하고
정형화된 농구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뉴스포츠를 도입해 가지고 다양한 재미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여기에 운동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 주는 건데, 어, 그러면서도 가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보이지 않는, 쟤는 저래서 안 될 거야, 쟤는 저래서 안 될 거야 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뭐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이고, 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담소 나누시고, 그리고 스님이 또 자기 어떤 고백도 하시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원불교의 그분 저 교무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가정사도 얘기해 주시고, 정말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봤었어요. 스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절실한 그 절에 다녔던 그분이 외국의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급히 비행기 타고 같이 가셨대요. 근데 이제 이 염주를 이렇게 돌리고 계셨는데, 옆에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님이 손을 계속 들고 계셨대요. 근데 왜 내가 그때 염주를 한 손으로 들이고 한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스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 불교에서도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을 되게 조심하셨을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교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때 스님이 동행했던 거는 그만큼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그러니까 끈을 놓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이랑 같이 가고자 했던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음으로 있다는 곳에 점점 다가오니까는 손이 막 이렇게 사시나무를 떨더래요. 근데 그 스님이 그걸 못 잡아준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저렇게 유명하신 스님도, 저렇게 대단하신 목사님들도 항상 자기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않으시고,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모르겠어요. 이 길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길을 가는 이상은 항상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제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여기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또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오늘 주절주절은 사실 어제 너무너무 좋은 그림을 하나 봐서 명화 같아요. 명화. 내가 항상 상상했던, 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어제 그 TV에 딱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좋은 명화를 보고,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선생님, 강사, 교사,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